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10월 25일 오전입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백선우란 분이 고고TV에게 처음 오셔가지고 나비처럼 날아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한 명씩 고고TV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고TV가 힘이 됩니다. 백선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김종인 씨와 이준석 그리고 바른미래당계 또 과거의 정치학교 보수층에서 바미당에서 젊은 정치인을 키우려던 바미당 젊은 정치인들 꾼들이죠.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씨가 어디 박자홍인가요?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 아주 경로를 하시고 직설직언을 하시고 분노를 표시하죠. 분노를 끝에 말미 또 진중거리란 야바이꾼이 또 김성혜란 야바이꾼이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묻죠.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구 대선 전의 과정에서 이준석이가 2번의 가출을 했어요. 그거 잘했다고 그랬죠. 고고TV는 참고로 이준석을 3년 동안 지지하고 밀었고 기대를 했어요. 고고TV 같이 이준석 확실하게 밀은 우파 유튜브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하는 거 보니까 지독한 에고이스트예요. 나르시스트 에고이스트인데 반성이 없고 또 자기의 잘못된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저격하고 있죠. 자기가 보수의 대표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그러죠. 개혁보수 없습니다. 이준석 같은 개혁보수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안철수를 요번에 강서보선의 참패로 3위로 등극시킴으로써 고고TV가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고고TV가 한번 칼을 빼면은 그대로 갑니다. 또 결과도 그렇게 됩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가 이준석의 막말 파동에 대해서 요번에 제명 운동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평론가다 또는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안철수가 너무 작은 정치를 한다. 지금 국힘에 말이지 생사가 갈린 기간에서 이준석을 제명한다고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큰 정치를 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준석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말만 하는 기계. 근데 그 말하는 기계가 오류가 났다는 거죠. 이준석의 독백과 자백 그리고 조롱 시작합니다. 먼저 이준석이가 오늘이 10월 25일이죠. 10월 15일 날 14일인가 15일인가 이준석이가 김기현 체제가 김기현이 2주 동안 자리를 지키면은 자기가 김기현을 도와줄 것이다 그랬죠. 이제 한 3, 4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너 약속 지켜 이놈아. 이놈아는 오류된 그러니까 고장난 기계에서 그냥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3, 4일 남았다. 준석이는. 제가 그랬죠. 김기현 체제는 곧 무너지고 연말연시 3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근데 얘는 2주라는데 3, 4일 남았어요. 너 김기현 도와줘 그러면. 네가 약속한 대로 김기현을 도와주겠다 그랬죠. 2주 안에 김기현이가 살아남는다면은. 대표직을 유지한다면은. 얘가 방송에 나와서 공인으로서 한 소리죠. 이준석은 공인입니다. 한심한 놈. 오늘 나와서 또 어떤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지금 김기현 체제는 좀비다. 좀비 상태다. 이런 말을 하죠. 고고TV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고고TV가 38 전당대회 저 좀비 정당이다.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안철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했을 적에 고고TV는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을 깬다. 당선되면 6개월 안에 깬다 그랬죠. 김기현을 못 깨면은 윤석열을 깬다 그랬죠. 좀비 상태입니다. 그 유명했잖아요. 김세연이가 자한당을 갖다 폭파시켜야 된다. 좀비다. 그죠? 이제 와가지고 좀비 상태라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그럼 좀비한테 왜 그렇게 너는 공격을 하고 좀비한테 공격하면 뭐하냐. 너가 와서 죽여 이놈아. 좀비는 불태워야 되지. 너가 그거는 것 기계도 없이 그냥 여의도 재건축자합 열어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하다못해 진행을 한창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재건축주와 구독자 늘려주세요. 이런 놈이 있나. 전직 당대표란 놈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란 놈이 구독자 늘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옛날에 진성호라는 놈이 있었죠. 지금 180만 명이야. 그 다음에 정규재 있죠. 그때도 그 한 4, 50만 했어. 걔네들이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했죠. 그 유튜버 세력 믿고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0.3%인가 0.4% 뒀죠. 지역선거에서 전국선거도 아니고 그죠?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그게 유튜브 구독자 수의 파괴력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전혀 파괴력이 없어요. 이놈은 그걸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이런 놈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맹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놈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얘 따라다니는 애들도 2030이 4050이 됐을 적에 6070은 대진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온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반응이죠. 따라서 얘가 하는 말은 2030이 4050으로 가고 따라오는 1020이 2030으로 오면은 그거 다 자기의 세력이다. 늙은이가 죽으면은 우리의 세상이 된다. 이런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은 그게 다 나라의 자산이 되고 투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심한 놈. 오늘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어제 말한 신당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7%인가 4%인가 얻었죠. 난리 났죠. 이준석 애들하고 그죠? 또 어제 아주 가지고 떠들죠. 평론가애들이. 그 평론가애들 그거 다 쓰레기들입니다. 걔네들이 이준석 신당이 유승민 신당이 주로 이준석 신당이라 그러죠. 얘가 유승민을 제껴버린 지 오래고 그 이준석 카르텔 형성된 그 얼치기 평론가들 좌파 진보 애들은 중도집 그 평론가들은 유승민은 이준석만큼 취급하지 않아요. 이준석이 유승민을 밟고 일어섰다 선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것들 하루 종일 떠들죠 또.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을 이긴다. 이거 봐라. 이준석의 대세다. 꼴값하지 마. 어제 그랬죠. 1% 전후. 1% 전후로 아마 이준석이 신당을 차리면은 유승민까지 합하면 3, 4% 나올 거예요. 이준석 신당을 차리면 1% 전후에 지지율풀이 못 얻을 것이다.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영산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이놈이 신당 여조가 의미가 없다. 문항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3% 이런 건 아닐 거다. 지가 신당을 차리면 3% 이상은 얻는다는 거죠. 고고티바이오 내기할래? 얘 1% 전후입니다. 신당 차리면은. 이현주가 뭐 대학 강연을 이놈하고 이준석이라는 놈하고 같이 다닌다고. 이준석도 이현주 너도 자제해. 너도 만만한 놈이 아니야. 내가 볼 적에. 자제해. 이준석과 엮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수에서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따가도. 또 신당을 하더라도 당선을 목표로 하는 비례신당 같은 거 안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소리죠. 이준석의 인생의 목표는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요번에 진입하는 겁니다. 요번에 진입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난동 같은 식으로 남을 괴롭히며 회방 놓으며 게임 이론을 갖고 갈 겁니다. 얘는 비례신당 할 수뿐이 없어요. 뭐 TK 나간다고? 한번 나가봐라. 완벽하게 떨어뜨려 줄 거야. 너 같은 놈은 앞으로. 또 이준석이가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새끼야. 고고TV에 돈 관심 없어, 지금. 옛날에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할애했어요, 고고TV가. 돈 많이 벌치게. 주위에 정치꾼들도 모이고, 뭐,
벤치 투자자도 모이고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제 나이 60대 가지고 돈에 관심 없다. 그냥 안빈자족하면서 산다 이놈의 새끼야. 한심한 놈이에요. 이런 꼬맹이가 사회를 재단하고 건강한 부를 갖다가 재단하는 거 보면은 또 당권에 관심 없다는 윤석열은 당권에 미친 사람이다. 그거는 맞다 이놈의 새끼야. 그럼 너는 당권에 안 미쳤냐? 너는 국회의원에 안 미쳤냐? 완벽한 오류죠 얘가 말하는 게. 그 오늘 어제부터 나오는 게 안철수가 귀국을 해가지고 뭐 29일날 마라톤 뛴다는데 춘천 아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철수가 정치적 감각이나 판세 일련 능력이나 그게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이준석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이놈이죠. 여기저기 그냥 계속 안철수를 조롱하고 다니잖아. 어제 안철수가 그 플랫폼을 개설해요. 이준석 제명운동. 플랫폼을 개설하니까 이놈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IP와 맥 주소를 왜 수집합니까? 한심한 놈. 이런 식으로 조롱하죠. 그럼 네가 가서 완벽하게 해줘 임마. 안철수가 잘 알겠습니까? 바이러스를 안랩을 세워가지고 백신을 무료 공급한 안철수가 컴퓨터를 잘하겠습니까? 이준석 이놈아가 국비로 가서 4년 동안 컴퓨터 공학 배운 놈 이놈이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안철수가 잘 알죠. 이놈은 이런 식의 항상 모든 게 조롱이야. 돌아다니면서 안철수를 조롱해 아직까지도. 아유 기가 차다. 그 안철수가 이러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로 분당갑에 김은혜 꼽지 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준석 싫어하니까 어필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랑이 굴로 잡으려고 국힘에 들어갔으니 안철수는 보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거야 얘네들이. 이준석이나 최나람이나 그 꼬맹이들이 아니 국힘에 들어가서는 보수 세력 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최나람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놈도 너 이준석하고 다르면은 너도 나한테 당해. 최나람이 나와서 안철수가 저렇게 이준석을 공격하고 제명하는 것은 보수로 회귀하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 지지층을 찾으려고 그런다. 당연한 거지 이놈 새끼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한심한 놈의 자식들. 문제는 뭐예요? 이준석이 12년 동안 남을 조롱하고 욕설하며 뒤따라다면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가 분기탱천한 거예요. 안철수가 너무 순진해. 이런 거 보면은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이놈들이 그 장성철이나 그 이상이 넙대대하고 땅에 떨어진 배추 같은 애 있죠. 무슨 편의점 하는 애. 그놈들이 막 공격을 해, 안철수를. 김도식도 떠났다. 서울시 부시장 전번에 4.7 보선에서 안철수가 단일해주고 이긴 김도식도 떠났다. 서울시 정부부시장. 그 떠나는 거지, 새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은, 김도식이라는 지금 먹이 찾아 말이야. 하이에나같이 돌아다녀야지. 그런 걸 공격하죠. 이준석 너 옆에 김도식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없죠? 애초에 없었죠? 이놈은 전부 다 뻥이에요. 자. 김종인 씨 말씀드리기 전에 얘네들 바미당 개애들이 바른미래당 애들이 바른정당을 차려가지고 김무성 개가 자한당으로 회귀했죠. 아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세력 못 키운다. 다시 보수로 가자. 그리고 얘네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10몇 명 가지고 13명인가 14명 가지고 쥐들이 못 살아남으니까 안철수한테 가서 우리 합당합시다.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이 순진한 사람이 이준석의 정체도 모르고 그냥 합당해 준 거야. 이준석, 이현주, 유승민 이런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얘네들이 당시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죠. 문재인의 부상과 전라도 틀을 다 뺏기죠. 안철수는 그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놈아들이 바른미래당 애들이 바른정당 애들이 그냥 안철수 흔들게 막 들어가죠. 안철수는 지방선거 끝나고 사퇴하고,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 애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손학규를 들이잖아요. 누가 들였는지 몰라. 근데 손학규가 점잖은 사람이에요.
손학규가 뭐 피해 법칙이 있어, 손학규는. 응? 이상하게 손학규가 큰일 한번 지르면은 다 감춰져, 다른 거로. 그런데, 손학규를 갖다가, 손학규가 그때 지방선거를 패배하죠. 보선을, 부산 어딘가? 경남을 패배해요. 근데 그때, 손학규가 그러죠. 10% 지지율을 못 얻으면은 자기는 사퇴하겠다. 근데 사퇴 안 하죠. 사퇴 안 한 이유가, 그때 내가 손학규를 욕했어요. 늙어서 그만해라. 바른미래당 젊은 애들한테 넘겨줘라. 그랬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지들이 그냥 손학규 쫓아내고, 바른미래당을 장악하면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손학규는 걱정돼.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3지대가 지금 꽃을 피워야지, 뿌리를 박아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이놈들은 쥐들이 바른미래당을 장악해가지고 김무성이 자한당으로 회귀하듯이 쥐들이 이걸 갖고 그냥 자한당으로 합당하려고 그런다 하던 게 손학규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놈아가 막 손학규를 갖다가 똥 묻은 늙은이라 그러고 막 그랬죠. 정확한 의미는 기억 안 나요. 막 손학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대선배를 경험이 중출한 사람을 그냥 이잡듯이 하고 그러죠. 이현주도 그렇고 이현주도 손학규한테 대표직 안 내려오면 찌질한 늙은이라 그러고 징계받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안철수가 귀국해서 손학규가 단판 찍었고 손학규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현주, 유승민, 이준석이 손학규 취지를 못 물었더니까 지들이 가버렸또 자한당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3지대를 지키려고 했던 안철수가 귀국을 해가지고 손학규를 만나서 그만둬라 그러더니 안 돌아간다 해가지고 과거 국민의당을 다 탈당해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놈아가 안철수 보고 병신, 덩신이라고 그러고 손학규 보고 똥싼 뒷방 늙은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지독하게 했어요. 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애예요. 정치라는 것은 이놈은 맨날 나와서 나와 다른 쪽을 인정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으면서 지가 그 짓을 하고 있어. 맨날 지랄하고 자빠져.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런 사람, 정병국 이런 친구들이 청년 정치학교를 개설했죠. 그들을 내가 굉장히 잘 봤어요. 이준석이가 요새 이렇게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전까지는 걔네들이 다 지금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이에요. 천하용인, 신인규 또 하나 있죠. 그 애가 요새 로스쿨 다닌다는 그런 애들이 다 청년 정치학교 출신들이에요. 요놈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은 우리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 삼촌 같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못 얻고 정치를 쥐들이 기계같이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이준석 떨거지라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이준석을 갖다가 참 총애를 하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작년에, 작년이죠. 그 상고 대선 전에 이준석이 막 도망 다니고 막 선대위, 막 깨야 된다 그럴 적에 많이 달랬어요. 제가 들은 게 실제적으로 김종인 씨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더니 친구한테 준석이 쟤 왜 그러냐? 김종인 씨가 저러면 안 되는데 불러와라. 그러다 결국은 안 돼가지고 김종인 씨도 깨는데 윤석열이 너무 멍청하고 거칠기 때문에 야 이준석 쟤는 큰일 났다.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김종인 씨의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좌우를 통틀어서 정치를 통시적으로 보는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그런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정치를 이렇게 펴서 보죠. 이렇게 도화지를 펴서 보듯이 고고TV도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의 성패 또는 정권의 운명 그런 걸 갖다 공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야당이 강하면 여당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당이 강하면 야당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공학적으로 보죠. 이 사람이 어제 나와서 하는 말이 정치가 이렇게 타락한 줄 진짜 몰랐다. 이뇨한이가 국힘을 접수하면서 그거는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인요한, 김한길, 윤석열이 3위일체로 움직입니다. 김기현 저거는 계속 그랬어요. 저는 1년 상부 대수, 아니고 38 전당대회부터. 이것더러 말이죠. 좀비 정당이니까 깨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라는 놈이 나경원이가 그렇게 발표를 뭐로 그거 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안철수가 또 나경원이 물러나면서 안철수가 그냥 김기현하고 또 호학짓을 다투니까 안철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천하영이 내세우고 이 천하람이라는 놈이가 안철수는 분명히 이기고 결국은 지네가 김기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된다. 그 당시 제가 그랬죠. 이놈아들은 김기현 체제가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 방어가 아니라 안철수를 죽이기 위해서 천하영인을 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응? 근데 이놈아가 지금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현주하고 움직이죠. 그죠? 이현주가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똑같은 출신 아니에요. 이현주는 보수예요. 원래 걔가 잘못해가지고 한명숙한테 꼬다가 민주당 들어가서 386을 갖다가 질려가지고 나왔고, 안철수는 정치를 처음에 너무 몰랐고 지금도 참 몰라. 답답해. 근데 안철수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기초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아주 그냥 경로를 해요. 아주 막 저 그렇게 그냥 화나고 짜증스러운 방송을 본 적이 없어. 애초에 윤석열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김종인 어른도에서 반성 많이 하죠. 내가 그런 거 알았어 이러잖아요. 응? 박근혜한테 실망하고 문재인한테 실망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저놈아는 더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한 말은 보세요. 그 박자홍인가 한판 승부 그렇죠. 가서 보시고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이준석에 대한 말이 나오죠. 제 느낌으로는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버렸어요. 작년 3구 대선 과정에서 아우 저놈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 싸가지가 없네. 그건 누구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어제 나와서 그 3구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덜랑달랑 하니까 윤석열이는 이준석을 되게 싫어했죠. 그 녹취록에도 나오고 왜 자꾸 이준석을 감싸냐 했길래 김종인 씨가 내가 뭐 이준석을 감싸? 이준석이 대선이라는 것은 지팡이도 풀립하느라도 끌고 모으는 건데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냐? 잘 이용해라. 그렇게 말했다. 응? 그건 맞는 말이죠. 대선 때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은 또 다르죠. 근데 그 어제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가 벌써 한 보름 한 달 전부터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 국민의힘에 정당이 떨어졌으니까 국민의힘 나오고 네 살 길 찾아라. 신당 찾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당 차려라. 그럼 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제도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준석은 국힘과 단절을 해야 된다. 응? 그리고 무소속이든 뭐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응? 국힘과 단절하고 이제는 국회를 입성해야 한다. 국회 입성하지 않으면 이준석은 완전히 도루묵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정치적 불화가 된다는 소리죠. 당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씀이 틀리나. 이놈은 나중에 말이죠. 평론가를 뛰는데 평론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다음 대권은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당 여권에서 나옵니다. 현재 여권에서. 다음 대통령은. 왜? 국힘을 완전히 깨버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여야의 그 팽팽한 긴장감과 협동을 원하는데 한쪽에 완벽한 권력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네 야권의 압승이에요. 최소한 야권 제3지대까지 야권의 압승인데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또 야권을 가지고 현재 야권에 줍니까? 그건 안 해올 시다예요. 고고TV 말이 맞을 거예요. 고고TV가 총선 끝나고 화려하게 대권몰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준석에 대한 김종인 씨가 총애하는 게 아니고 안쓰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바꿔야 되고 양당 체제는 깨야 되고 제3지들은 있어야 되고 연립내각, 내각제가 갔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씨의 생각은.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놈이 저렇게 날뛰고 다니고 남만 공격하고 그러니 그냥 뒤에서 물지게 째째째째 차면서도 저거 손자 같은 놈이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자. 애가 불쌍하다 이거예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놈아는 쥐가 김종인 씨하고 병력관계로 가려고 그러죠.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김종인 씨하고 자기가 대선 지선을 이겼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석에서 말하면은 저 같으면 김종인 씨가 내가 60이 넘었지만 김종인 씨 어르신 선생님 그럴 거예요. 제가 이놈을 할배 그런다잖아요. 그게 애칭이라 그런 건데 이놈은 자기 외엔 전부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노무현보다 덜 떨어진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자, 이준석이가 미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가 그런 책을 냈죠. 권두원수로 이제 김종인 씨 찾아갔다 그랬죠. 그때 숙청당했죠. 응? 당대표 쫓겨났고 나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거도 이놈아가 몇 개월 동안 낸다 안 된다. 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김종인 씨가 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김종인 씨가 네가 대권 잡을 때까지 네가 그렇게 활동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살아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그런 게 고무돼가지고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이놈이 지금 이 모양이 걸로 지랄하고 자빠지네 하면서 오만 난사를 해도 요새 끝났죠.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물었더니 금태섭을 만나라 그랬어요. 그 당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금태섭 만나봐라. 금태섭 신당은 벌써 그때 김종인 씨의 머릿속에는 구상이 돼 있었고, 근데 이놈이 지금까지도 금태섭 안 만나잖아요. 그죠? 이놈의 말이죠. 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독한 에고이스트예요. 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기존 정치권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얘 기존 정치권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하나도 없죠? 허나, 그거는 정치꾼도 안 돼요. 허나 그거는 애가 발라당 핵가닥, 긴거리 까예요. 없죠? 전부 다 무관들이야. 근데 무관들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2030 바미당 청년학교 출신 애들이 지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게 옳다는 것이 무조건 기존 체제를 전부 다 빠개버리고 간다? 정치가 한번 바뀌려면 30년이 걸려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나온 지 몇 년뿐이 안 됐죠. 이준석이 12년 동안 박근혜 황태자로 활동을 했는데 황태자로 활동하는 놈은 다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아주 혐오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놈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능력주의로. 정치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큰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얘를 따라다니는 천하용인과 또 그 민주당 좌파 진보 그 어린애들도 그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러려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집단적인 지성들 이런 애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모일 적에 이준석계 민주 중도 진보 천하용인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집단지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큰 거예요. 집단지성이라는 덩어리가. 근데는 요만한 덩어리 가지고 그걸 부추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준석은. 30분은 더 말할 수 있다. 원고에 요점 뽑아놓은 거 반도 못했네. 이놈만 하면 내 이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너가 안철수 괴롭히면 난 너 괴롭히는 시켜.